그날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번 달 힘들어서요. 생활비 좀 도와주셔야 하는데 비밀번호 알려주시면 제가 관리할게요. 그 순간 나는 젓가락을 떨어뜨렸어요. 금속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내 심장보다 먼저 부서졌죠. 그리고 나는 속으로 울부짖었어요. 내 통장에 손대려는 게 지금 당연한 일이야? 그때 나는 알았어요. 우리 가족은 이미 균열이 시작됐다는 걸. 그 균열의 금이 이제 눈앞에서 갈라지고 있다는 걸요. 며느리와 마주 앉은 식탁은 평소처럼 조용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매끈한 유리에 기름을 흘린 것처럼 불편하게 미끄러졌습니다. 나는 티스푼을 살짝 들어 홍차를 저었지만 그 조그만 소리마저 며느리는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죠. 어머니, 요즘 금리가 너무 올라서요. 남편 아들이랑 상의했는데 가게 관리가 하나로 통일돼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조금도 이해되지 않았어요. 가게 관리? 그럼 내 통장은 왜 필요하니? 내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했지만 속은 불길처럼 타올랐어요.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준비한 답을 내뱉었죠. 어머님도 가족이시잖아요. 한 가족이니까 통장도 함께 관리하는 게 맞잖아요. 그 말 정말 충격이었어요. 가족? 함께 관리? 그녀가 말하는 함께는 내가 가진 걸 내놓는 걸 의미했지. 그녀가 뭔가를 내놓는다는 뜻은 아니었거든요. 나는 평생 모은 돈이야. 내가 관리해야지. 나는 말했어요. 그러자 며느리의 표정이 딱 굳었죠. 마치 예상 밖의 대답을 들은 사람처럼. 어머니 도와주실 수 없는 건가요? 어머니 혼자 쓰시는 돈도 아니잖아요. 그 말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정말 잔인한 말이었죠. 내가 평생 일해서 번 돈이지만 혼자 쓰면 안 된다니. 당연히 가족에게 내어줘야 한다니. 살면서 처음으로 내가 돈으로만 보였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아들이 들어왔어요. 눈치채고 끼어드는 걸 보니 이미 둘이 상의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죠. 엄마 비번 정도는 알려줘도 되지 않아? 요즘 사정 알잖아. 우리가 관리하면 더 편하고. 아들의 그 말이 왜 그렇게 차갑게 들렸을까요? 나는 평생 아들에게만큼은 기댈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알았어요. 내가 기대던 기둥은 이미 안에서부터 썩어 있었단 걸요. 편리하긴 누가 편리한데? 나는 조용히 물었어요.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기다리듯 서 있었죠. 그 모습이 더 슬펐어요. 내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 편의 동맹군처럼 보였거든요. 나는 참을 수 없었어요. 가슴속에 오래 눌려있던 것들이 허리 수술, 감기 몸살, 새벽부터 밤까지의 노동, 한 번도 사라지지 않았던 쓸쓸함. 모든 게 한 번에 올라왔어요. 내 통장은 내가 지킨다. 너희가 관리할 이유가 없어. 그러자 며느리가 웃음기 없는 얼굴로 말했죠. 어머니 이기적이시네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이기적? 나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는데 가족 위한다고 아들 키우려고 손녀 돌보려고 내 인생은 대부분 남에게 내어준 시간이었는데 그 순간 가슴 한복판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어요. 나는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음성이 떨렸죠. 이기적이라는 말. 내가 살면서 처음 들어본 말이구나. 며느리와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침묵이 더 잔인했죠. 밤이 되어서야 나는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그들이 원하는 건 내 마음이 아닌 내 돈이라는 걸, 내 존재보다 내 계좌가 중요하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지켜야 할 건 통장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었단 걸. 며느리와 아들이 내 방 문을 닫고 나가자 거실엔 고요가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그 고요는 평화가 아니라 금이 간 유리처럼 언제 깨질지 모르는 긴장으로 가득했죠. 나는 의자에 천천히 앉았어요. 손끝이 떨렸어요. 딱히 힘든 일도 아니었는데 몸 전체가 얼어붙은 느낌이었죠. 내가 정말 이기적인 사람일까?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그게 더 아프더군요. 다음 날 아침
나는 가능하면 며느리와 마주치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운명처럼 부엌에서 마주쳤죠. 그녀는 냉장고 문을 세게 닫으며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니, 아직도 비번 생각 없으세요? 나는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경아, 왜 내 통장이 필요하니? 정확히 말해줄래? 며느리는 바로 답하진 않았어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피식 웃으며 말했죠. 저희 대출이 있어요. 대출? 네, 이번에 학원비 카드값도 밀렸어요. 남편 사업도 요즘 좀 어렵고요. 그 말에 나는 당황했어요. 아들은 뭐라고 하나?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어머니 애 돈이 필요한 거예요. 내 돈? 그 단어가 심장을 후벼 팠어요. 그동안 한 번도 우리 형편이 어렵다는 말을 아들에게서 들은 적 없었는데 이 모든 게 몰래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죠. 점심쯤 아들이 들어왔어요. 내 표정을 보더니 아들은 눈치를 봤죠. 엄마 수경이가 말했구나. 나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어요. 나도 잘하고 싶은데 요즘은 진짜 너무 힘들어. 그 말에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얘가 이렇게까지 힘들다고 말한 적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다음 말이 내 마음을 완전히 뒤엎었어요.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면 우리 정말 숨통이 트일 거야. 도와주면 숨통이 트인다? 그 말 뒤에는 항상 단어 하나가 붙었죠. 당연히 엄마의 돈으로.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네 숨통은 내가 책임져야 하니?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바닥만 바라봤어요. 그 침묵이 더 잔인했어요. 내 속에서 또 하나의 파도가 올라왔어요. 나는 아들을 보고 말했어요. 너는 내가 너희를 위해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는 있니? 아들은 입술을 달달 떨며 말했어요. 알아 엄마가 우리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목소리는 미안함도 있었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건 그래도 엄마가 도와줘야 한다는 당위성이었죠. 그래서 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고 싶어. 아들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그 말은 처음 들어보는 표현이었을 테니까요. 내 인생이 내 것이었단 사실조차 모두가 잊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며느리가 다가왔어요. 표정이 굳었죠. 어머니, 우리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건 정말 절박해서예요. 절박? 그 절박함이 왜 내 돈으로만 해결되어야 할까요? 그녀는 이어 말했어요. 어머니는 집에만 계시잖아요. 돈 쓸 데도 없고 그냥 모아두시면 뭐예요? 그 말은 내 인생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었어요. 나는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어. 내가 말했어요. 그리고 돈 쓸 데가 많아. 며느리는 눈을 치켜뜨며 말했죠. 뭐가요? 여행이라도 가시게요? 어머니, 나이가 몇이에요? 그 말에 나는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내 나이, 그게 기준이야? 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이 아이들은 나를 이미 한쪽으로 밀어놓았구나. 나인 역할, 위치, 모든 걸 이미 정해놓은 사람들. 나는 그 상자 안에서만 살아야 한대요. 하지만 나는 스스로 깨달았어요. 그 상자는 내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만든 것이었다. 밤에 혼자 방으로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어요. 조용한 방 안에서 내 심장은 여전히 덜컹거리며 뛰고 있었어요.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 집에서 나는 언제부터 돈으로만 평가되기 시작했을까? 대답은 금방 떠올랐어요. 희생이 습관이 됐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함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그 당연함이 점점 요구가 되고 요구가 결국 권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권리를 주장하는 거죠. 내 돈을 가져갈 권리, 내 희생을 요구할 권리, 내 삶을 지배할 권리. 그 모든 걸 그들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어요. 하지만 그 가족이라는 이름이 오늘만큼 잔인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의 발걸음 소리가 집안에서 사라지자 나는 천천히 주방 의자에 앉았다. 근데 희한하게 귀가 멍했다. 마치 온 집이 진공 상태에 빠진 것처럼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나는 내 심장 소리를 들었다. 쿵.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이 집에서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조용한 존재가 되었을까? 다음 날 며느리가 집에 찾아왔다. 이번엔 표정 관리조차 하지 않았다.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그녀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어요. 저희 조만간 집을 옮겨야 해요. 무슨 말이니? 이 집 전세 올려달라고 연락 왔어요. 근데 저희가 감당이 안 돼요. 나는 숨을 삼켰다. 그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폭탄 같은 말을 던졌다. 그래서 어머니 통장에 있는 돈으로 이번 전세 올린 부분을 조금 메꿔주시면 우리 모두 편해져요.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잠깐만. 그럼 너희가 이 집에 사는데 내 돈이 필요하다는 말이니? 네, 당연하죠. 그녀는 너무 자연스럽게 말했다. 마치 밥 먹어라 정도의 일상적 문장처럼. 그 순간 내 손끝이 싸늘해졌다.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둘이서 나를 마주 앉혔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아까 말씀드린 부분 잘 생각해 보셨나요? 아들은 옆에서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그 모습이 더 비참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니들 둘이 내 통장 얘기하면서 이미 결정한 거야? 며느리는 숨도 안 쉬고 대답했다. 네, 이미 이야기 끝났어요. 어머니만 동의하시면 돼요. 아들의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제 나는 확실히 알았다. 이건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었다. 억지로 빼앗으려는 결정이었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당연히 내놔야 한다고 생각하니? 내 목소리는 떨렸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슬픔 때문이었다. 며느리는 단칼처럼 말했다. 내 어머니는 어차피 돈 쓸 일도 없잖아요. 그 말, 내 심장에 칼이 들어오는 느낌이었다. 나는 돈 쓸 데가 없다? 나는 되물었다. 그러자 며느리는 비웃음을 지었다. 어머니 나이가 몇인데요? 여행 다니실 것도 아니고, 취미도 없고, 친구들도 다 바쁘고, 뭘 하시려고요? 그 순간 내 뇌에서 무언가가 딱 하고 끊어졌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다. 나는 인간이다. 아직 살아있는 인간이야. 며느리는 말없이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이런 뜻처럼 보였다. 인간이든 말든 돈은 필요해. 아들 방에서 낮은 말소리가 들렸다. 문틈으로 들린 대화는 나를 완전히 부숴버렸다. 어머니 통장만 있으면 당분간은 버틸 수 있어. 알아. 근데 엄마가 안 준다잖아. 그 순간 나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그들이 나를 동등한 가족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 그들의 마음속에서 내 위치는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나는 문 앞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둘이 깜짝 놀라 나를 바라봤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만해라. 더는 들어줄 것도 없고 더는 말할 것도 없다. 며느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내 통장은 내 것이다. 그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방 안 공기를 갈랐다. 아들은 입을 다물고 며느리는 표정이 일그러졌다. 내가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너희는 너희 삶을 살아. 그리고 나는 내 삶을 살 거다. 그 말은 그 집안에 있던 모든 공기를 흔들어 놓았다. 이 집의 균열은 이제 감출 수 없게 되었고 그 균열 속에서 드디어 내가 서 있었다. 그날 저녁 집안의 공기는 유리조각 위를 맨발로 걷는 것처럼 아프고 날카로웠다. 저녁을 준비하려고 부엌으로 갔는데 며느리가 따라 들어왔다. 그녀의 표정은 단단하게 닫힌 문짝 같았다. 어머니, 생각 좀 바꾸시면 안 돼요? 수경아, 생각 바꿀 건 없다. 정말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안타까움이 아니라 분노가 섞여 있었다. 나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갑자기 내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 말했다. 어머니, 안 도와주시면 우리 진짜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마치 내가 그들을 망하게 만드는 장본인이라는 뉘앙스였다. 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물었다. 너희가 무너지는데
내 돈이 왜 필요하니?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저희도 가족이잖아요. 나는 바로 대답했다. 가족이면 나를 지켜야지. 왜 나를 이용하려고 하니?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끝내 입을 삐죽 내밀며 문을 박차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집 전체를 부서뜨리는 폭발음처럼 들렸다. 그날 밤 아들이 불을 끄고 내 방으로 들어왔다. 엄마, 잠시 이야기할 수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은 침대 끝에 앉으며 말했다. 엄마, 수경이가 요즘 너무 예민해. 우리 둘 다 힘들어.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 힘든 걸 해결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니?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았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다. 엄마, 사실 수경이 나랑 결혼할 때 엄마가 준 돈 때문에 많이 기대했던 것도 있어. 나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기대? 응. 엄마가 넉넉하다고 생각했나 봐. 근데 엄마가 우리 도와줄 마음이 없다고 하니까 아들의 눈동자에 실망과 원망이 섞여 있었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너도 나를 원망하니? 아들은 숨을 삼켰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중간에서 너무 힘들어. 나는 그제야 아들이 며느리와 나 사이에서 샌드위치처럼 눌려 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건 내 책임일 수 없었다. 나는 부드럽게 말했지만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준서야, 내가 힘든 건 알겠다. 하지만 그 해결책이 내 통장은 아니야. 아들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알아.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내 방문을 벌컥 열었다. 어머니, 저 이제 정말 참을 만큼 참았어요. 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수경아, 갑자기 왜 그러니? 그녀는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희가 왜 이렇게 힘든지 아세요? 어머니 때문이에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나 때문에 내 목소리가 떨렸다. 네. 어머니가 조금만 도와주면 다 해결될 일인데 끝까지 버티시잖아요. 그녀의 눈동자는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평생 너희 위해 살았어. 나는 말했죠. 그러자 며느리는 비웃음을 삼키지 못했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 말은 그 어떤 욕보다도 더 잔인했다. 나는 주저앉았다. 며느리는 계속 말했다. 어머니가 평생 남을 위해 희생해 오셨다면서요. 근데 정작 필요할 때는 우릴 위해 희생할 생각은 없으시네요. 나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말이 가슴을 찢어놓았기 때문이었다. 희생? 내 평생 희생이 이렇게 해석된다고? 아들은 그제서야 뛰어와 말렸다. 수경아, 그만해. 엄마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다. 왜? 사실이잖아. 어머니는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면 한 번도 진심으로 들어준 적 없어요.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수경아, 이건 아니야. 그녀는 손을 떨며 말했다. 어머니는 우리한테 부담만 되는 존재예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내 심장이 무너졌다. 모든 희생, 모든 노력, 모든 진심이 그 한마디에 짓밟혔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대신 내 안에서 뭔가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리고 뭔가가 새로 태어났다.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알겠다. 며느리는 날 바라봤다. 어머니 무슨 나는 여기서 나가겠다. 아들과 며느리는 동시에 얼어붙었다. 네. 나는 반복했다. 너희가 불편하다면 내가 나가면 돼. 그 말은 바람이 창문을 밀고 들어오는 것처럼 집안을 뒤흔들었다. 아들은 황급히 말했다. 엄마 무슨 소리야. 며느리는 당황한 듯 입을 벌렸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내 인생을 살 거다.
그 말은 결국 이 집의 모든 균열을 제 얼굴로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내가 여기서 나가겠다고 말한 순간 집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아들의 얼굴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굳어 있었고 며느리는 무엇인가 계산이 뒤틀린 듯 눈동자가 빠르게 흔들렸다. 잠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비명보다 더 시끄러웠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이 집에선 더 이상 내가 살기 어려워. 아들은 급히 다가와 내 팔을 붙잡았다. 엄마 무슨 말이야? 진짜 떠난다고? 나는 그의 손을 살며시 떼어냈다. 준서야, 나는 너의 삶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 그 말은 사실 나 자신의 결심이기도 했다. 며느리는 갑자기 달라붙듯 말했다. 어머니, 그게 무슨 극단적인 말씀이세요? 그냥 우리가 부탁드린 건 조금 도와달라는 건데. 나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너희는 부탁이 아니라 명령을 했어. 며느리는 말문이 막혀 입술만 파르르 떨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평생 남을 위해 살았던 건 내 선택이었어. 그걸 너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순간 나는 사라졌어. 며느리의 눈이 커졌다. 나는 천천히 이어 말했다. 이제는 사라지지 않겠다. 그 말은 스스로에게도 선언이었다. 내 방에서 조용히 짐을 정리했다. 옷장 속에는 오래된 옷 몇 벌, 내가 좋아하는 손수건 몇 장, 그리고 아끼던 찻잔 하나. 그게 다였다. 나는 생각했다. 평생을 이 집에서 살았는데 정작 내 물건은 이렇게 적구나. 가슴이 시큰했다. 아침마다 가족들 아침밥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손녀들 도시락 싸주고 그렇게 살았는데 정작 나에게 남은 건 몇 개의 박스뿐이었다. 그게 더 슬펐다. 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웠다. 이제 이 물건들로도 충분하다. 짐을 다 싸고 거실로 나갔을 때 아들이 서 있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엄마, 정말 떠날 거야? 나는 그 얼굴을 보며 수십 년 동안 느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다. 사랑, 미안함, 서운함, 그리고 이해하지 못했던 많은 순간들. 나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담담히 말했다. 준서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하지만 그 행복을 위해 내 인생을 바칠 수는 없어. 아들은 울먹였다. 엄마 미안해. 내가 더 잘할걸. 나는 살며시 손을 놓았다. 너도 내 인생 살아. 엄마도 내 인생 살게. 그 말은 우리 둘 사이의 마지막 매듭이었다. 현관문을 열자 바람이 들어왔다. 나를 맞이하는 듯 시원한 바람이었다. 나는 천천히 그 바람을 마셨다. 그리고 문 밖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한 걸음, 두 걸음. 집에서 멀어질수록 내 어깨는 가벼워졌다. 계단을 내려오며 나는 생각했다. 오늘부터 내가 나를 지킨다. 집을 떠난 뒤 나는 작은 원룸을 구했다. 햇빛이 잘 들어오고 창문을 열면 새소리가 들리는 아늑한 곳. 거기서 나는 처음으로 나만을 위한 일상을 만들었다. 아침에는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차렸다. 점심에는 천천히 산책하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저녁에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책을 읽었다. 그 평범함이 그렇게 소중한 줄 진짜 몰랐다. 내가 나를 돌보는 게 이토록 좋은 거였구나. 며칠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수경이가 사과하고 싶대. 나는 미소를 지었다. 괜찮다. 사과받지 않아도 이미 다 내려놨다. 아들은 조용히 말했다. 엄마, 너무 보고 싶어. 그 말에 가슴 한가운데서 따뜻한 것이 스며났다. 준서야, 이제 너희끼리 잘 살아. 엄마는 정말 괜찮아. 그 순간
내가 정말로 자유로워졌다는 걸 깨달았다. 이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 누구에게도 강요받지 않는 평온한 하루. 내 통장은 내 것이다. 내 시간도 내 것이다. 인생 후반부를 남을 위해 살지 않기로 결심한 날부터 내 삶은 달라졌다. 이제 묻고 싶어요. 당신이라면 가족이 통장 비밀번호를 요구할 때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당연히 내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